이제 영상 올릴 거고 이제 이 뒷부분 어제 찍다 마른 거 이번 찍다 마른 거 엄마 하겠습니다. 나를 찍지 말고 여기 있어. 아니 근데 쌤이 찍힐 수밖에 없어요. 자, 중국의 근대화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찍어. 자, 중국의 근대화 과정. 자, 과정. 자, 중국은 이제 청나라였습니다. 청나라의 3대 수출품이 뭐였어요? 차, 비단, 네, 차, 비단, 도자기가 되게 유명했는데, 자, 이것을 어떤 나라가 사갔어요? 영국. 네, 티타임으로 유명한 나라 이 영국에서 이걸 사가야 돼요. 그럼 뭐를 줘야 되죠? 돈. 네, 돈. 이때 당시에 돈에 닿는 은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양의 은이 영국에서 청나라로 빠져나가니까 영국은 돈을 못 버니까 속상했겠죠? 그래서 영국이 이 인도의 이 동인도 회사에서 아편을 가져다가 청나라에 뿌립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 사람들이 이 아편에 중독돼서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정부가 이 아편 수입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영국에서는 화가 나겠죠. 그래서 영국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이 뭐예요? 아편 전쟁. 전쟁이 아편 전쟁이죠. 자, 아편 전쟁 결과 이제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은 난징 조약입니다. 자, 이런 조약들은 약한 나라한테 불리하게 돼요. 이 난징 조약의 내용들을 보면 공행을 폐지해라. 이 공행은 뭐냐면 청나라 정부에서 이 차비단 도자기 수출을 담당하는 그 행정 기관들이 공행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행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인들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5개 항구를 개항해서 자유무역을 더 넓힐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좋은 땅 홍콩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홍콩을 하랴. 이 모든 내용의 특징은 청나라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분리. 네, 청에 불리한 정책이 조약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난징 조약을 하고도 여전히 무역이 늘지 않아서 이 영국은 2차 아편 전쟁을 또 일으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 난징 조약의 제일 중요한 거는 너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세금, 배상금을 지불해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청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백성들한테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백성들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백성 발전을 해자 해서 이제 근대화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평, 청고 운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양이 운동을 일어나고 태양 그다음 뭐예요? 신 그래서 변법 자강운동 그다음에 의화단 운동 그다음에 신해혁명까지 나오죠. 이게 이제 발전 순서예요. 그래서 이 태평천국 운동은 우리 천국에 가면 누구나가 다 평등하니까 남녀 평등 그다음에 토지 균등 토지가 균등해야 공평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녀평등에서 이 중국의 그 오래된 나쁜 풍습, 이 여자 발 줄이는 이 전족이 폐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태평천국 운동은 지배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싫겠죠. 걔네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태평천국 운동을 이제 정부에서 이걸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압에 앞장선 사람이 한인 관료 이용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걸 진압을 할 때 서양의 무기를 가져와서 이걸 진압을 해요. 그래서 양무 운동은 서양의 무기만 받아들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은 중국 사람, 중체서용. 그러니까 중국의 정신은 가만히 놔두고 서양의 것만 가져와서 쓰자. 이게 중체서용의 입장에서 서양의 기술만을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기술만 가져오다 보니까 이 정신이라든지 이 제도가 바뀌질 않아가지고 약간 좀 문제가 있었죠. 이 양무운동 실시 결과 청일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네, 일본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완전 싹 다 받아들여. 제도 법 이런 것도 다 받아들여가지고 이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하면서 일본이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청나라는 깜짝 놀랐어. 그 조만한 일본한테 지다니. 그래서 무기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기술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법도 딱 바꿔야 된다. 그래서 법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변법, 법을 바꿔서 스스로 강하게 되자. 그래서 변법자가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는 거,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하죠. 그럼 왕의 입장에서는 입헌군주제가 싫겠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왕도 헌법에 따라 나라 다스리라고 하니까 이제 싫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배자가 누구였냐면 서태후라는 여자였는데 이 서태후의 파들은 이 변법자가 운동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서태후와 그의 일파에 의해서 변법자가 운동은 실패해요. 실패.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의화단 운동은 서양 거 암만 들어와도 잘 안 된다. 우리 차라리 청나라를 도와서 부청멸량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을 무찌르자. 이런 운동이 의화단 운동이에요. 근데 이미 서양의 세력들이 들어왔고 서양이 더 세거든요. 서양은 막 총을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청멸량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죠. 그래서 이 의화단 운동에 실패하면서 서양의 8개의 나라들이 와가지고 이 청나라를 이렇게 나눠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화단 운동 이후에 이 베이징에 외국인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거죠. 수도에 외국 군대가 왔다라는 건 거의 외국에 점령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고, 자, 그런데 이제 나라가 거의 넘어가야 할 것 같으니까 이제 순원이라는 사람이 중국 동맹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래서 백성, 민족, 민생, 민권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고 있는 와중에 신해혁명이 일어나는데 신해혁명의 내용은 철도, 민간 철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민간 철도를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국가화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재산을 국가가 가져간다고 싫어하겠죠. 그래서 민간 철도 국유화 때문에 이제 일어난 공기가 이 신해혁명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중화민국, 백성이 주인이 된 중화민국이 수립되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이게 중국의 근대화예요. 멈춰. 자, 그 다음 이제 일본의 근대화. 시작. 일본의 근대화 하겠습니다.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죠. 왜냐하면 아편 전쟁으로 그 어마어마했던 청나라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은 일찌감치 외국에 손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 접근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서 미일 화친 조약으로 문을 열게 되다가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얘네는 신분제도, 법제도 싹 다 바꿉니다.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으로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게 돼요. 이 메이지 유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일본이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계기가 이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래서 제도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여가지고 심지어 유럽 애들은 키가 큰데 자기네들은 작은 이유가 우리가 고기를 안 먹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 서양 애들처럼 우리도 육식까지 먹어야 된다 하면서 이 일본은 섬나라니까 이 생선 같은 게 유명했는데 얘네는 이제 고기를 먹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고기 잘 안 먹으니까 고기를 밀가루에서 튀긴 그 돈가스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돈가스만을 보고도 일본은 외국의 문화를 싹 받아들였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받아들이고 일본 제국 헌법을 만들어서 입헌군주제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일본이 승리. 자, 일본이 승리했으니까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아까 아편 전쟁도 그렇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 이름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이 조약 내용은 중국의 땅을 일본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뚱 반도와 타이완을 일본한테 주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청나라 위에 이 러시아가 이 땅을 넘보고 있었는데 이 땅을 일본이 가져가니까 러시아가 열받겠죠. 그래서 이 러시아가 좀 힘센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북유럽,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한 팀이 돼가지고 이 조약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간섭을 하게 돼요. 그때 있어 이 프랑스의 라이벌 누구죠? 영국은 일본과 한 팀이 됩니다. 영국은 일본과 한 팀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팀과 이 팀과 싸우게 되죠. 그게 러일 전쟁입니다. 러일 전쟁. 누가 이겼을까요? 자, 러시아가 이길 것 같은데 영국이 일본에 무기를 줬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에 가장 먼저 성공했고 뭐 대부분의 전투에서 다 이겼죠. 영국이 일본 편을 들어주면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자, 이게 일본의 그 이후에는 이제 나중에 이해고사 때 배우겠어요. 자, 그럼 조선하겠습니다. 조선. 자, 조선도 막 이제 뭐 중국의 중국 청나라도 막 개항하느라 뭐 바쁘고 일본도 뭐 이렇게 하고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 조선에 접근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자기네들이 이 미일 화친 조약 맺은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배를 띄우고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죠. 그 배 이름이 운요 사건입니다. 자, 운요 사건이 우리나라를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대응을 했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조약을 맺는 게 이 조약이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이제 뭐 계속 문 열어라, 개항해라, 우리는 개항하지 않겠다 해서 뭐 위정척사파와 개화파로 나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인데 이건 3학년 때 자세히 배우고, 자, 여기서는 이제 강화도 조약 맺은 이후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가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처럼 우리도 싹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갑신정변이에요. 그래서 김옥균, 이런 사람들이 일본 유학생입니다. 그래서 김옥균이 일본 유학생이어서 일본에서 보고 배운 걸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싹 바뀌어야 된다 해서 운동을 일으켰는데 지배자들이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계획 너무 갑자기 이걸 일으켰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개혁에 실패한 것이 갑신정변이에요. 갑신정변. 근데 갑신정변은 메이지 유신을 본따자. 메이지 유신을 본따자 했는데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고, 자, 그럼 이 갑신정변은 왜 실패했을까요? 갑자기 바꾸자고 하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도 있고, 자, 일본처럼 바꾸자고 했으니까 누가 싫어했겠어요? 당연히 청나라가 싫어했겠죠. 일본과 청나라 막 싸우고 있는 와중이니까. 그래서 청나라 개입으로 갑신정변이 실패합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동학농민운동 초등학교 때 배웠던 정몽준 장군이 앞장섰던 거 이제 실패로 끝나죠. 그다음에 이제 가보개혁.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자, 우리나라가 이게 자꾸 이렇게 끌려 나가니까 이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 이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 해서 대한 제국을 수립합니다. 자, 제국이니까 제자니까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황제가 다스리는 정책이 대한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 광모라는 연호를 사용해서 광모라는 연호를 사용해서 우리가 자주 국가가 되자 이렇게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자세한 것들은 3학년 때 배워요. 그래서 이 정도로 시험에 날 것만 요점 정리했습니다. 교과서에 자료들이 많이 나오니까 교과서 좀 잘 보시고요. 그러면 되겠습니다.